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해 2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요양병원과 학교, 교회 등에서 하루 사이 118명이 추가돼 8일째 100명대를 이어갔고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1,000명 가까운 995명이 확진되면서 하루 평균 142명꼴로 감염됐습니다. 충남에선 내포에 있는 충남경찰청에서 소속 경찰관이 1명 확진된 이후 4명이 추가 감염돼 확진자는 모두 5명이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 중으로 일부 사무실은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충남청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치안 공백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충남에서만 하루 사이 164명이 확진됐습니다. TJB는 이번에는 꼭 실현돼야 할 공약을 기획 보도하고 있는데요. 충청권 메가시티는 550만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로 묶어 경제와 사회, 문화를 발전시킬 핵심 과제로 꼽히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어떨지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메가시티 사업은 충청권을 발전시킬 핵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바이오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을 기반으로 한 초광역 경제 클러스터와 거점 도시 간 이동 30분, 충청권 전 지역을 50분으로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거점 도시 육성 등이 중점입니다. 2023년까지 광역행정추진단 구성과 2024년 충청광역청 설립, 2025년 이후 충청권 경제생활권 통합과 행정통합 등 차기 정부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일단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대선 공약화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균형 발전에 우리가 지금까지보다는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초광역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충청을 신중부 시대를 열라고 하면 여기 뭐 대덕이라든가 주변에 이런 산업단지들을 첨단 과학기술 단지로서 더욱 육성해서. 하지만 사업이 현실화되려면 단순히 공약에만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부울경 메가시티가 내년 2월부터 출범하고 정부의 집중 지원이 예상돼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주력 산업으로 삼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역시 광주가 선점에 나서는 등 경쟁도 치열합니다. 충청권이 균형 발전의 어떤 대표 권역이라는 것을 알리고 충청권의 어떤 차별화된 특성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주안점을 둬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예산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이 자칫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대선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지만 서울 초집중화로 오히려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죠. 지방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김건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72%를 차지하고 천대 기업 본사 4곳 가운데 3곳이 집중돼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는 지역 방송에도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악화되는 경영 환경에 언론 공공성도 흔들릴 처지입니다.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기관들, 지자체들, 기업들 협찬을 유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곧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또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글로벌 OTT 등 디지털 미디어 확산도 지역 방송의 경쟁력을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미국 일부에서 현실화됐듯이 지역 언론의 고사는 지역 공동체 붕괴를 가속화시킵니다. 지역 정보 자체가 유통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이 지역 언론이 사라진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방송 정상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성의 가치를 도외시하고 있는 방송관련법 개정이 급선무입니다.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의 지원 현실화도 과제입니다.
한 사당 1억에도 채 못 미치는 그런 액수거든요. 이러한 기금으로는 뭐 방송의 질을, 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인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미약한 상황이고요. 더불어 방송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OTT의 역할을 명문화해 방송발전기금을 부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민방 공동취재단 김건영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세종시 청와대 집무실 설치를 약속한 바 있어 대선 직전 열리는 2월 임시국회가 법안 처리에 적기라는 겁니다. 내년 3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법안 처리가 논의되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고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이 걸렸던 국회 세종의사당법처럼 장기 표류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세종의 아파트 값이 신규 입주 물량 증가와 매물 적체 영향으로 하락폭이 커지면서 7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공양에 따르면 2014년 7월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